오늘은 6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예술인들이 잇따라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쉬면서 우리를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영화배우 판영진 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연극배우 김문아 씨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지 5일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로 대표 연극인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30대 미혼 남자 배우로 월 평균 114만 원을 벌며 이 중 연극과 관련한 수입은 7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극 무대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연극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국회가 예술인복지법 일명 최고원법을 제정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메르스 방역망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9일간 병원 4곳을 전전하는 동안 방역 당국은 뒤늦게 이 환자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방역망이 구멍을 뚫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환자는 보건당국이 잠복기 계산을 잘못해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무원과 민원인들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방역망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메르스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장관마저도 그에 져서 헌법학 원론에서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 장관과 같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8년 12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나 야당 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입장이 바뀌자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쩌면 위헌 심사로 다투면 될 일을 청와대가 굳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습니다. 부디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 또한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추미애, 서영교, 김영환, 진선미 의원이 질의에 나섭니다. 추미애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의료 영리와 성완종 리스트 처리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과 대책을, 김영환 의원은 국가위기 상황 시 최종 결정권 책임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 요구,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은 감염병 관리에서 병원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